지금거 신전화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6화 엔딩 장면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희주가 절벽에서 추락하면서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었죠. 자신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진 희주 걱정에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사원인데요. 하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협박도구로 사용되던 406 전화로 인해 구조되는 아이러니함을 보이죠. 희주가 구조되는 과정에서 사원은 극한의 공포를 느꼈는데요. 무섭지 않다는 희주와 달리 그는 죽도록 무섭다며 이 순간만큼은 희주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죠. 이제 드라마는 6화를 지나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원과 희주 부부에 대한 결말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또한 참을 수 없는 궁금함에 원작을 읽어보았는데요. 오늘은 후반부가 어떻게 전개될지 원작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주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큰 사고를 겪었음에도 뇌에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듣게 되는데요. 일부 상처를 꿰매는 것으로 치료는 마무리됩니다. 다행히 치료가 잘 되고 있는 희주에 안심하는 사원인데요. 사원은 406이 희주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희주가 말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첫 키스입니다. 이는 두 가지 감정에서이지 않을까 싶죠. 첫 번째는 희주가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자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갑작스런 키스로 당황한 희주로부터 목소리를 끌어내려 한 것이죠. 실제로 원작에서는 갑작스런 키스에 당황한 희주가 사원을 향해 그만하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원은 한창 말할 나이에 어떻게 참았냐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하지만 귀를 다친 이나 때문이었을 거라며 정말 힘들었겠다라며 사원답지 않게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죠. 거기에 더해 부부가 대화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박도재가 사고 현장에서 가지고 온 희주 가방을 사원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사원은 가방 속에 있는 물건을 모두 바닥에 쏟아내죠. 그런데 있어야 할 희주의 406폰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원은 박도재를 향해 또 다른 핸드폰은 없었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또 다른 폰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사원이 병실을 떠난 후 자신 가방에서 406폰을 찾는 희주인데요. 그런데 그 안에는 406폰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일까요? 사원이 가방을 전달받았을 때는 분명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폰은 박도재가 숨겼다가 뒤늦게 희주 가방에 넣어준 것입니다. 박도재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박도재는 사원의 수족이 되어 모든 것을 챙겨주는 최측근 보좌관인데요. 더구나 현재 406 협박폰 위치와 음성 분석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박도재가 여기에 해당하는 듯 합니다. 물론 박도재 또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죠. 그리고 그 또한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속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사원의 엄마 심규진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작에 보면 도재 동생이 실종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잘 살던 집안이 일순간에 풍비박산이 나버린 것이죠. 그때 그에게 검은 손을 내미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심규진이었던 것입니다. 심규진은 범죄 심리와 피해 유가족을 지원해주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범죄 피해 유가족 중 한 사람이 바로 박도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규진으로부터 동생을 죽인 사람은 사원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 순간부터 사원에게 복수를 계획하게 되는데요. 이후 같은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사원과 함께 하게 됩니다. 사원의 보좌관이 된 것은 사원이 직접 자신의 보좌관으로 데리고 온 것인데요. 그런데 사원에게는 이유가 있었죠. 바로 자신의 등 뒤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모두 컨트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원은 처음부터 박도재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가 어떤 목적으로 왜 자신 주위에 맴도는지 말이죠. 사원은 희주가 더 이상 406 전화로 전화 걸기를 원하지 않았는데요. 전화기 없이도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기를 바랬던 것이죠.
희주 병실에서 사원은 자신한테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리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는데요. 하지만 희주는 무슨 의미인지 알아채지 못하죠. 그리고 또다시 사원에게 전화를 거는 희주인데요. 406이 희주라는 걸 알아버린 사원 목소리는 이전과 다르게 훨씬 부드러워진 상태이죠. 하지만 두 번 다시 전화 걸지 말라고 사원은 강하게 경고하는데요. 또다시 전화를 걸 땐 각오하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희주는 또다시 그에게 전화를 걸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사원에게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원은 희주에게 성적인 자극적인 언어들을 마구 쏟아내는데요. 당황한 희주는 미쳤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끝까지 듣고 있는 희주이죠. 남들이 보면 불륜이라고 느낄 수 있는 행위들을 사원과 406은 시작하는데요. 희주는 사원이 406과 이런 행동을 한다는 사실에 몹시 불쾌감을 느끼며 배신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후 이 두 사람의 불륜 행각이 가득한 이 음성 녹취 파일이 세상에 공개되며 사원이 곤경에 처하죠. 사실 사원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납치범을 세상에 끌어내기 위해서이죠. 사원은 그의 계획대로 드디어 납치범을 끌어내는데 성공한 듯 보입니다. 납치범은 사원 사무실에 목이 잘린 붕어와 몸통만 가득 들어있는 붕어 두 봉지를 보내게 되죠. 끔찍한 이 장면에 모두들 경악하는데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낚시터가 자신 삶의 터전이었던 사원으로서는 전혀 두렵지 않은 일이었죠. 그는 붕어 몸속에서 USB 한 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USB에는 희주를 협박하는 영상과 그의 얼굴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본 사원은 경악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얼굴은 죽은 진짜 사원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에게 유일한 사랑인 희주를 그가 협박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누구보다 진짜 사원이 어떤 인간인지 알기에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사원이죠. 그리고 그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희주 또한 이나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사원이 진짜 사원이 아니라는 얘기이죠. 누군지도 모르는 사원과 결혼할 수 없어서 도망쳤다고 말하는 그인데요. 하지만 이 말을 듣게 된 희주는 사원이 무섭기보다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그 사실을 백장호 회장에게 얘기한 다음 날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의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동생이 죽고 희주까지 인질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 죄책감에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그이죠. 이렇게 사원과 희주는 각자의 사연으로 하루의 기분이 엉망이 되었는데요. 창밖에서는 무섭게 비가 쏟아져 내리고 희주는 어찌할 수 없는 우울한 기분의 맥주로 대신하고 있었죠. 그 순간 비에 흠뻑 맞은 사원이 거실에 들어오는데요. 그의 모습에서는 어딘가 알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함이 느껴지죠. 두 사람은 서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키스와 함께 이렇게 결혼 3년 만에 첫날 밤을 치르게 됩니다. 406 전화를 통해 사원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희주 또한 마음이 열리는 듯 싶었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아닌가 봅니다. 희주는 이혼은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결혼 3년의 추억 하나라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죠. 희주는 포럼을 떠난 사원 수어 통역을 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몸도 성치 않은 희주가 그곳에 등장하자 사원은 몹시 놀라며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희주의 간절함과 철저한 그의 준비에 마음을 푸는 사원이죠. 그가 화를 냈던 건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희주가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함께 브리핑 자리에 서게 되는데요. 그것도 사원이 희주와 동시 입장으로 단상에 올라선 것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희주에게 쏠리자 몹시 부담스러운 희주인데요. 하지만 사원의 눈빛 하나로 평정심을 찾는 희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브리핑 도중 일부 불만을 표시한 사람이 난동을 부리며 희주를 향해 흉기를 던졌던 것이죠. 다행히도 빠른 순발력으로 희주를 안으며 발차기를 통해 그를 제압하는 사원입니다. 놀란 희주가 잔뜩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요. 사원은 희주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어깨에 손을 올리죠.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브리핑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듯 매 순간 사원의 신경세포 하나하나는 오로지 희주를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최후가 드디어 눈앞에 다가오는 듯 보이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희주는 협박범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죠. 그리고 사원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부 듣게 되는데요. 그가 희주에게 요구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백장호가 죽일 때 지켜본 기분이 어땠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고백을 받아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를 파멸시키고 자신이 모두 되찾을 거라는 것입니다. 충격의 연속인 희주인데요. 그리고 사원과 희주는 마지막이 될 406 통화를 하게 됩니다. 물론 희주는 이것이 마지막이 될 줄 꿈에도 모르는 상태이죠. 희주는 사원에게 진실을 물어보는데요. 사원은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을 얘기한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냐고 하죠. 그리고 사원은 희주에게 이 말을 하는데요. 자신이 희주와 이혼하고 406에게 가면 받아줄 거냐는 것입니다. 자신은 끝까지 406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희주는 사원이 자신이 406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기에 더 심한 배신감을 느끼는데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백사원이 너무너무 싫다고 말이죠. 절대 받아주지도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통화는 종료되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잠에서 깬 희주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죠. 바로 자신과 사원이 통화했던 음란 녹취가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가족들의 전화는 빗발치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희주인데요. 그런데 그때 자신의 방에 서 있는 사원을 발견하게 되죠. 사원은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이 잘 수습할 거라며 그를 안심시켜주는데요. 그리고 희주에게 마지막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있으니 확인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날을 포함한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부터 국내든 해외에서든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대부터 90대까지 희주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죠. 사원은 잠시 말을 멈춘 다음 90대에 할 것을 알려주는데요. 이 말은 사원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죠. 한평생 자유로이 살다 그때 조금은 날 떠올려달라는 말입니다. 알 수 없는 불길함에 희주는 뒤쫓아 나가지만 이미 사원은 가버린 상태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불륜 녹취 파일도 희주를 보호하기 위해 희주 음성은 삭제한 채 언론에 사원이 제보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 사원을 불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오늘 사원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일정이 있는데요. 바로 불륜 기사에 대한 기자회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백장호 회장 기념관 행사이죠. 그런데 사원이 기자들을 한 곳에 불러 모은 것인데요. 그에게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청와대 지하사무실에서 박도재를 제외한 팀원들과 TF팀을 사전에 꾸렸던 것입니다. 이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요. 세상에서 백사원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는 그런 계획이었죠. 자신이 아닌 진짜 백사원이 희주를 휘두르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기자회견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 기자회견은 전체 대중이 아닌 바로 한 여자에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희주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자신의 정체에 대해 희주에게 알리는 내용이었죠. 그와 동시에 백장호를 비롯해 자신 집안의 비리를 세상에 낱낱이 알리는 그런 회견이었죠. 사원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웠던 건 바로 희주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모든 것이 가짜라고 밝혀졌을 때 자신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희주의 모습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은 진짜 백사원이 아닌 백장호가 70에 얻은 혼외자라고 말합니다. 사원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가짜라고 말하죠.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은 한 여자의 남편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것만이 자신 스스로 일궈낸 이름이자 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두가 오해하고 있는 불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죠. 상대는 내 연녀가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결혼의 의무와 신의를 저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가정만으로도 정말 불쾌하다고 말하는 사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말을 하는데요. 녹취록에 있던 406은 자신의 아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 기자회견이 끝이 나고 백장호 기념관도 함께 폭파됩니다. 희주는 이 사실을 알고 경악하는데요. 한 번도 그가 자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이 406 전화를 통해 쏟아냈던 막말들은 그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어서 돌아오는데요. 그에게 제대로 된 대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이상 사원은 자신에게 자유로움을 주고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사원에게 진심으로 원했던 건 그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온전히 갖는 것이었다고 말이죠. 이 순간에도 엄마 김연희는 홍 회장이 소개해주는 사람과 재혼의 아버지 사업을 도와주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의 말에 경악한 희주는 급기야 폭발하게 되죠. 당신은 엄마도 아니라며 2번 다시 보지 않을 거라며 연을 끊겠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김연희가 준 자극에 의해 그동안 꽁꽁 닫고 있던 희주는 입을 열게 되죠. 그리고 사원 죽음과 동시에 모든 걸 계획한 사람이 심규진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악하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협박폰도 심규진이 준비한 폰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는 백장호의 제사를 누구보다 정성껏 지냈는데요. 이것 또한 언젠가 그에게 복수할 날을 꿈꾸며 음식에 침을 뱉어가면서 오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가 진짜 사원을 만나게 된 건 교도소에서였는데요. 사무실로 걸려오는 여러 통화의 전화에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본성은 어디 가지 않듯 그 사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규진은 더 이상 흉악한 범죄자 아들도 유능한 아들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백장호 기념관을 폭발해 백사원이라는 이름으로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백장호는 손자인 사원을 너무나도 예뻐했었는데요. 하지만 4살의 고양이를 죽인 것으로 시작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는 걸 보면서 너무나 힘들어했죠. 그러다 4명의 사람을 죽이자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의 대선이 코앞에 있었던지라 그 어떤 이슈도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결국 그를 죽인 것이죠. 그리고 낚시 터지기가 키우고 있던 자신의 혼외자 사원을 데리고 와 그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사원은 진짜 사원이 죽는 걸 지켜보면서 똑같이 되지 않기 위해 반항 한번 하지 못한 채 성장해 갔죠.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힘을 키우고 권력을 잡아 백씨 집안을 무너뜨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요. 그래서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채 그들의 비밀을 모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백사원은 사라진 듯한데요. 그런데 정말 사원이 죽은 걸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희주에게 675라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희주의 목소리만 확인하고 전화를 끊는 것입니다. 장난 전화인가 싶었지만 지속적인 연락에 이상한 예감이 든 희주인데요. 그는 교도소에 있는 박도재를 찾아갑니다. 혹시 남편 사원이 살아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더구나 그가 이렇게 생각한 것에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요. 그가 기자회견을 하던 마지막 장면에 자신을 찾아줘라는 문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원이 어딘가에 살아서 자신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확신을 한 것이죠. 그 번호 또한 자신의 406을 조합한 번호였기 때문입니다. 박도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 사원이라면 살아있을 거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장소 또한 아르간 공화국일 것이라고 알려주죠. 아르간 공화국은 집을 너무나 싫어했던 사원이 군파병을 갔던 곳인데요. 그는 감옥 갔던 집을 떠나 그곳에서 삶의 평안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희주를 떠올렸는데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사원은 20대가 되어 있는 희주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현재로서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은 그곳뿐일 것이라는 게 박도재의 얘기이죠. 결국 희주는 자신이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그가 찾아준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이 사원을 찾으러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국제수어 통역사로서
그곳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드넓은 그곳에서 그를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만날 수밖에 없는 듯한데요. 통역사가 필요한 반군에 의해 한 장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원이 있었던 것이죠. 놀란 사원은 협상을 포기한 채 위험한 곳에서 희주를 빼내기 위해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희주는 그동안 못다한 자신 속마음을 사원에게 마구 쏟아내죠. 자신이 좋아했던 오빠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원이 아니라 담벼락 밑에서 몰래 울던 오빠였다라고 말이죠. 사원은 이제 자신 이름은 675라며 675가 406을 사랑해라며 희주에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결국 험난한 과정을 거쳐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